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은 혼다의 슈퍼커브 C125입니다. 슈퍼커브의 고급형이죠. 지금 이 벽이 예뻐서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서 찍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언뜻 보기에는 뭐 C110과 형태가 비슷해서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타보니까 완전히 다르네요.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이 페인트 상태도 훨씬 좋고 값이 거의 C110의 2배 정도 비싼데 쓰임 파츠들을 살펴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이 급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파츠들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혼다 윙 배지가 붙었는데 이 빨간 배지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혼다 모터사이클 안에서도 프리미엄 모델들, 예컨대 골드윙이라든지 아니면 파이어블레이드 CBR 1000RR이라든지 아니면 CB1100EX 이라든지 그런 프리미엄 모델에만 들어가는 배지인데 이 슈퍼커브 C125 같은 경우에는 저런 배지가 들어갔어요. 어쨌거나 프리미엄 모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면은 심지어 스마트 키가 들어가서 이렇게 키를 주머니에 소지만 하고 있어도 요 다이얼식 시동 스위치로 바이크 시동을 걸 수가 있습니다. 또 정면에서 볼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방향지시등이 LED예요. 게다가 저렇게 아예 매립이 되어 있고 헤드램프에 들어온 저 데이라이트 역시에는 일자로 쭉 들어옵니다. 동그랗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방향지시등과 저런 데이라이트가 그런 일관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여기 앞에도 혼다 C125라고 큼지막하게 써 있어서 프리미엄한 걸 좀 드러내고요. 또 슈퍼커브라고 여기에 또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차이는 이 사이드 미러도 지금 동그랗게 해서 이건 잘 닦아 놓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걸로 바꾸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이 레버도 바엔드도 붙어 있고 이 그립도 다릅니다. 휠 타이어의 사이즈는 같은데 고급 휠이 들어갔죠. 절삭 가공한 이런 휠이 들어가서 기존 슈퍼커브 C110 모델을 타시는 분들은 스포크 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슈퍼커브 같은 경우는 캐스트 휠이 들어가 가지고 스포크 휠로들 많이 바꾸시는데 얘는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도 얘는 ABS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고요. 브레이크 시스템도 니신잭 캘리퍼가 들어갔고 복동식이고요. 싱글 디스크 방식입니다. 그리고 뭐 포크는 적립식은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카우를 씌워놨어요.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러운데 이건 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C110 같은 경우는 스프링이 그대로 드러나죠. 얘는 근데 이런 커버를 씌워놨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엔진 커버가 반짝이는 이런 소재를 씌워놨어요. 엔진도 얘는 그리고 125cc라서 15cc가 더 높죠. 출력도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 페달류도 다르고 페달도 C110과 비교하면 훨씬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풋패드도 보면은 제 C110 같은 경우는 이 고무가 벌써 부러졌는데 얘는 보면은 이런 쇠를 둘러 가지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또 만듦새도 좋고 또 머플러도 훨씬 멋지게 반짝거리게 잘 뽑아놨죠. 이것도 C110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뒷자리 사람을 위한 풋패드도 보면 상당히 만듦새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 엔진오일 게이지도 있습니다. 엔진오일이 얼마나 있는지를 바깥에서도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스윙암도 보면은 예뻐요. 보이시죠? 강목 스윙암이긴 한데 그래도 색깔, 이 페인트 자체가 되게 좋네. 지금 먼지가 좀 묻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되게 예쁜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번 슈퍼커브 C125 같은 경우는 이 파란색하고 검정색이 또 나오죠. 근데 이 파란색 참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짐 공간도 보면은 C110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용 모터사이클이다 보니까 뒤로 그냥 쭉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탑박스 얹기도 쉽고 뭐 물건을 묻기도 좋은데 얘는 이렇게 짧아서, 그리고 이 시트를 여기에도 또 텐덤 시트를 달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출고할 적에는 물론 싱글로 나오지만 이 시트의 가죽 질감이 되게 좋습니다. 고급 가죽이에요. 마치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그런 천연 가죽, 이거 왠지 천연 가죽 같아요. 뒤에서 봐도, 그리고 이런 LED로 후미등하고 방향지시 등이 모두 들어갔죠. 비싸 보여요. 기어 페달도 마찬가지고 리어 브레이크와 마찬가지로 좀 더 비싸 보이는 기어 레버가 들어갔어요. 센터 스탠드는 그대로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스탠드도 보면은 C110 같은 경우는 여기 고무 댐퍼가 달려있는 그런 사이드 스탠드죠. 얘는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면은 얘 부러질 수도 있겠어요. 이건 고급스럽긴 합니다만 실용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은 그 C110에 고무 댐퍼 달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또 놀랄 부분은 계기판인데,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이에요. 연료 게이지, 기어 단수, 그리고 주행거리, 가장 마음에 드는 건데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게다가 이거는 요 밑에 버튼 누르면 달라지는데, 이거는 총 주행거리, 예, 트립 A, 트립 B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예쁘긴 한데 지금 주행해 보니까 특히나 해가 정수리 위에 있을 때, 정오 때쯤, 그러니까 12시에서 한 2시 사이에는 이게 반사가 엄청 심해요. 약간 그 우리 형광등 쳐다볼 적에 눈뽕 맞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렇게나 눈이 순간적으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반사가 좀 심해서 이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버튼 마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뭐 이런 하이빔, 패스등이라든지 경적, 그리고 깜빡이, 이 조작 질감이 슈퍼커브의 질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버튼 질감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 이 그립 레버도 지금 맨손으로 잡아보니까 더 잘 알겠는데 C110에 들어간 그립은 좀 건조한 그립이거든요. 근데 얘는 손에 되게 잘 붙습니다. 장갑을 끼더라도 잘 붙겠어요. 이 바핸드도 보면 이것도 금속이에요. 마감 상태가 되게 좋아요. 사이드 미러도 마찬가지고, 사이드 미러도 사각지대가 근데 좀 있습니다. 워낙에 형태는 예쁜데 기능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게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 C110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열쇠로 열어서 이 주유할 적에 열어야 되잖아요. 얘는 근데 여기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지금 시동을 꺼야 돼요. 열리죠? 원터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어보면 주유구는 똑같은데 이게 연료 탱크가 좀 작아요. C110은 4.2리터, 얘는 3.7리터입니다. 연료 탱크가. 그래서 가뜩이나 연료 탱크가 좀 작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라면 좀 또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태국 생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점, 이게 뭐냐면 그 C110 같은 경우는 수납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상용 모터사이클이니까 뒤에다가 짐바지 탑박스에 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긴 했습니다만 얘는 여기가 열려요. 그리고 버튼도 여기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되는데 이게 엄청 고급스러워요. 보시죠. 이 댐퍼를 왜 이렇게 여기를 신경을 썼을까? 엄청 고급스러워요. 되게 부드럽게 열리면서 느끼한 듯한데 부드러워요. 이야. 그리고 여기는 툴박스가 툴이 들어있는데 이건 사진으로 보시죠. 그리고 만약에 이걸 빼면은 여기다가 글쎄 담배라든지 뭐 물티슈 정도는 가지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 이 페인트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일반 플라스틱인데도 그렇고 플라스틱 색깔 자체도 곱고요. 그리고 차체 색깔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네요. 네, 이 영상은 이제 슈퍼커브 C125의 시트 포지션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얘가 C110보다 시트 포지션이 40mm가 높습니다. 시트고가. 그래서 780mm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전 앉았을 때 핸들 바가 내려갔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트 높이가 40mm가 높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잡았을 때 팔을 더 내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더에 따라서는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분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대신 조향성은 C110이 더 나아요. 더 편히 정말 자전거처럼 막 돌릴 수가 있는데 C110은 C125는 그거만은 못하다. 게다가 여기가 지금 더 붙었잖아요. 이 카울이. 그러다 보니까 이 조향하는 느낌이 뭔가 다릅니다.
여기에는 이 휠 무게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 휠이 다르잖아요. 타이어의 림 직경이라든지 폭은 같지만, 그래서 조향이라든지 이런 선회할 때, 특히나 유턴할 때 느낌이 거의 뭐 C110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돌다시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C125 같은 경우는 좀 더 선의 반경이 커집니다. 부풀어 오르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뭐 그거 말고는 발 포지션이나 이런 건 똑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사각지대가 있다. 디자인적으로는 너무 예쁜데 사각지대가 좀 있고요. 계기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 반사가, 특히나 이 해가 정수리 위에 뜰 적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건 큰 약간 좀 아쉬움인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똑같습니다. 빵빵이도 크죠? 빵빵이도 좀 큰가? 얘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센터 스탠드도 갖추고 있고요. 네, 이건 이제 C125하고 C110하고 차이를 좀 간략히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라이더 뷰에서 볼 적에는 계기판이 이렇게 디지털 방식이고, 이런 버튼들, 그리고 사이드 미러, 그리고 그립하고 바인드 이런 게 있죠. C110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인 아날로그 계기판, 그리고 버튼 마감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그립도 이런 고무고, 이 바인드도 얘는 그냥 쇠인가 이거 소재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일단 C110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플라스틱이에요. 그리고 모양도 동그란 게 아니죠. 근데 C125는 이렇게 크롬으로 완전히 거울처럼 아주 동그란 형태고요. 헤드라이트와 방향지시 등을 켜보면 얘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C110 같은 경우는 이게 벌브 타입이에요. 전구입니다. 데이라이트도 다르죠. 그리고 얘는 확실히 상용 모터사이클이다 보니까 이런 짐바지가 앞에 달려있고, 얘는 그게 빠졌고요. 또 풋패그도 보면은 텐덤자, 그리고 라이더 운전자 패그도 이런 형태고, 저 레버도 일반적인 형태지만, C125 같은 경우는 다르죠. 훨씬 더 고급이 들어갔습니다. 이 페달도 다르고, 요 발판도 다르고, 또 이 리어 서스펜션도 커버가 돼 있죠. 그리고 댐퍼도 훨씬 좋습니다. 얘가 125가. 하지만 C11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프링이 노출이 돼 있고, 주유구도 얘는 이걸로 열어야 됐지, 그냥 키로 열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C125 같은 경우는 여기에 버튼이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부터가 확실히 고급이에요. C125가. 얘는 이 후미등이나 방향지시 등도 뒤에서 봐도 다 LED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얘는 뒤는 전부 다 그냥 클래식한 벌브 타입입니다. 이걸 클래식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상용차라고 봐야 될지는 뭐 판단에 맡기지만, 아무튼 결론을 내리자면은 슈퍼커브는 저는 110이 좀 더 슈퍼커브에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쁘다는 판단은 라이더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요. 네, 이제 커브 C125 주행을 해보는데요. 바로 느껴지는 게 이제 부품적인 부분에서만 그렇게 비싼 걸 썼다는 게 아니라 주행 성능도 상당히 다릅니다. 일례로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은 C11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용 목적의 모터사이클이다 보니까 1단에서 초반 가속할 때 팍 튕겨나가는, 어떻게 보면 좀 그게 좀 세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C125 같은 경우는 배기량만 15cc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어떤 기어 변속 세팅 자체도 좀 편하게 해놔서 1단 자체가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속도를 올려보면은 고속이 올라가는 게 C110은 시속 100km까지 내긴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 C125 같은 경우는 시속 100km까지는 그래도 속도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엔진 배기음도 차이가 있고요. 또 얘가 시트 포지션이 C110보다 높은데
거기서 오는 조향성, 조향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다릅니다. 사실 그리고 조향성 부분에서는 C110이 이 C125보다 좀 더 편해요. 휙휙 돌리기도 그렇고 어떤 선의 반경도 그렇고 슈퍼커브가 C125보다 더 편하게 다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루미늄 절삭 가공한 이 휠 때문에도 이런 조향성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C110보다는 확실히 이 C125가 더 고급이네요. 아무래도 얘는 이제 앞에 ABS 들어간 것도 있고 디스크 방식의 니신 캘리퍼가 들어갔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브레이크도 좀 더 예측하기도 편하고 또 담력도 바로 올라오는, 하지만 뒤는 드럼이지만 그래도 아쉬울 건 없었습니다. 또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은 역시나 서스펜션인데, 특히 뒷 서스펜션이 이런 요철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속도 방지턱을 넘더라도 C110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막 아픈 때가 종종 있거든요. 충격이나 진동이 크게 느껴져서.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속도 방지턱을 넘더라도 충격이 그렇게 심하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좀 더 첨언해 드리자면은, 이게 브레이크 레버가 C110보다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C110 슈퍼커브를 탈 적에는 이 집게 손가락만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게 가능한데, 얘는 지금 집게 손가락을 뻗어도 이 레버가 잡히는 게 거리가 좀 멉니다. 그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시트도 슈퍼커브보다 좀 더 푹신한 게 아닌가. 가죽 차이도 있지만 이런 쿠션감에서도 차이가 나서 이것 역시 좀 더 크루징하기에 좋은, 사실 C125라고 해서 뭐 크루저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C110과 슈퍼커브와 비교를 하면은 이 C125 같은 경우는 좀 더 속도를 내서 멀리 항속하기에 적절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불편하게 뭐 번번이 숄더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래도 사각지대가 어느 정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론을 내자면 465만원을 주고 이 C125를 사기에는 너무 좀 고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슈퍼커브는 확실히 상용 모터사이클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완전히 슬리퍼처럼 다룰 수 있는, 마음대로 입고 타도 되는 그런 아주 편한 자율분방함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 C125 같은 경우는 제법 갖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고급이다 보니까 그게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이 계기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야 해가 많이 넘어갔는데 낮에는 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C125 차주분이라면은 아마 공감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부각길을 달려보는데 확실히 이 턱 넘을 적에 이 C125 서스펜션이 C110과 비교할 적에, 슈퍼커버와 비교할 적에 제일 고급은 이 서스펜션인 것 같아요. 네, 오늘 혼다의 C125 시승을 했습니다. 슈퍼커브의 고급형이어서 저도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 완전히 다른 모터사이클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알겠고요. 하지만 거의 2배 차이 나는 가격은 쉽게 납득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꼭 한번 시승해 보시면 좋겠어요.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테니까.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